자, 먼저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와 또 관세 포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내용과 관련한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수와 관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 일가의 밀수품을 9년 동안 날랐다는 대한항공 직원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지점장 법인카드 또는 개인 카드로 인해서 그걸 그쪽에서 뭐 온라인이든 뭐 명품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걸 쇼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해당 지점으로 이제 그 물품들이 오면은 매니저 한 4-5명 중에 한 명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죠. 가구 회사 같은 로고를 가지고 고가의 백화점 그런 문구를 받고요. 가방은 확실해요. 근데 고가의 제품이겠죠 당연히가 VIP 이렇게 박스 사람보다 한 살 빼기 아기를 모시듯이 이렇게 박스를 배달하니까 네, 직원의 제보인데요. 내용 가운데 VIP 박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수 일가에서 지목한 물품을 이제 이 상자에다 담아서 비행기로 날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그 온라인 그 대한항공 직원 제보방에 이제 그 직원들이 제보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음성 녹취 파일에서 이 상습 밀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대한항공에 있는 그 외국 도시에 있는 그 여객 지점으로 이송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공항 지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싣고 그것을 인천공항까지 가져오고 난 이후에 공항 지점으로 옮겨서 그것을 이제 그 해당 그 집까지 배달을 해주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편리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예, 본인이 전 그 세계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집까지 바로 직송되는.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행기 자체를 뭐 직구 수송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갖다가 한 그런 정도였어요. 네, 지금 네. 개념도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형태 같기도 하고요. 뭐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직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이 고가의 물건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법에 의해서 세금이 이제 그 부여가 되는데 네. 그것이 부여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직송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그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횟수도 굉장히 잦았더라고요. 일주일에 평균 2-3번 정도가 횟수로 나오고 있고 이민 가방까지 동원이 됐다라는 증언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고 한 번 갈 때마다 큰 가방, 작은 가방 여러 개가 운송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그리고 그 횟수도 9년 가까이 지금 뭐 10년 가까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배송이 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한 개인이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외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올 정도의 많은 양을 사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개인적인 물품이었는지 회사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내부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초콜릿, 뭐 과자,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는 것이고 뭐 그릇도 있었다는 것이고 예, 명품 가막, 스포츠용,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회사를 위한 거라면 그나마 불법성이 그래도 조금 뭐 있지만 그렇게 재질이 나쁘지 않은데 정말 사적인 개인적인 용도로 샀다고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가방 안에서 날랐던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도 지금 확인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주장입니다만은 직원들의 폭로에 따르면은 9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면은 이게 글쎄요, 이거 상습적인 어떤 밀반입, 그러니까 밀수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4 내지 5박스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20박스 예. 그리고 뭐 1년이면 240박스 정도로 우리가 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대한항공 직원이
하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뜯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상당히 좀 그게 좀 그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혹시 뭐 폭탄이나 마약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 있는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과자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들이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러한 그 만약에 폭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또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9년 동안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밀수가 이뤄진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게 되나요? 관세법에 밀수출입죄가 있는데요. 특히 네. 관세법보다 더 가중처벌이 되는 게 특가법에 관세 금액이 높으면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2억 원에서 5억 원 범위에 들어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예. 네.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9년 동안 그 관세를 포탈한 그 물건의 가액을 다 합산해서 이게 수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엄격한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뭐 명백히 이제 불법 행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보내고 이렇게 부탁받은 거. 설명시킨 게 아니고 세계 아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 조연아 이런 내용이죠. 조연이를 불러보낸 내용이니까. 그렇지. 네. 증거 인멸을 서로 이제 통화하는 가운데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언제 나왔냐 그러면 2014년에 조연아 씨 그 땅콩 해양 사건 네. 그 직후에 아마 이제 그 이 조직 차원에서 좀 약간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서로가 직원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녹취가 된 건데 예, 예. 네.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제보자가 진짜 직원이냐 또는 주장의 어떤 진실성이 있는가 예, 예. 또 과연 이 해당 지점 또는 담당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회사 차원에서의 그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KKI라고 하는 본사 파견 운항 총괄 지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전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또 뭐 SM이라든지 KK라든가 이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밀수입 루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 세관에서는 추정을 하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보안 검색대 그 근무자라든가 대한항공 인천공항 지점에 있는 그 관계자 또는 탑승 승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이 관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액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물품 내역이 이메일로 특정될 수 있다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예. 특히 이런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거는 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세법을 위반한 걸 누구까지 인식하고 있었고 누가 보고하고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반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거나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양형 요소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또 불똥이 튄 곳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인데요. 조연아 또 그리고 조현민 씨가 이 카페가 이 프랜차이즈업을 그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이번 이제 이 일로 좀 그까지 밝혀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재벌가의 그 가족들이 이런 데까지 이제 손을 뻗치고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밝혀짐으로써 네.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히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이데아 커피가 한진 계열 뭐 회사더라 이런 어떤 그 소문도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하게 이번에 이제 6월 30일까지 매장을 갖다가 철수를 하고 네. 그 철수와 관련돼 가지고 해당 매장에 5월 2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물을 하나 뿌린 것으로 지금 이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물벼락 갑질로 조사를 받았죠.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까요? 일단은 경찰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 네. 것이 일단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뭐 도망갈 염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특수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들을 보면 사람이 좀 많이 다치거나 그 범죄의 네. 재질이 굉장히 악질적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은 유리컵을 사람으로 향해 던졌는지 여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유리컵도 뭐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조현빈 전무 측이 다툴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폭력이나 업무방해만으로는 영장 철거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네. 추가적으로 관세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는 뭐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물컵 갑질과 관련한 내용이죠. 일단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유리컵의 그 행위와 관련해서 이게 특수폭행으로 해야 되느냐, 단수폭행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밀수나 관세 포탈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일단은 상황이고 그 부분은 하고 관세청에서 있죠. 하고 있고요. 폭행죄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진 일가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광화문에서 총수 일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집회라는 게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그 노동조합이 중심이 아닌 그냥 일반 직원들이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네.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대한항공에서 노동조합이 그 어떤 직원들의 권익을 좀 대표하거나 또는 대변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증거가 되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서 그 화두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그 한 4년 전에 지난 그 조현아 씨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어떤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본인이라든가 집단의 몰락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그때 사실은 정신을 좀 차렸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총수 일가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일단 그 현역 그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고요.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영원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게 될 많은 그 직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이 총수 일가의 행포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기회에서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그 직원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네. 그 귀추가 지금 주목이 되는 것이죠. 예. 어제 대한항공 직원들은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시위를 했고요. 오늘은 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촛불 집회 구호 가운데 하나가 이게 회사냐라는 구호도 있다고 합니다. 네.